정말 보고도 믿기지 않는 광경이었습니다. 싱가포르 창의공항 입국장에 길게 늘어선 줄. 그 옆을 한 한국 남성이 웃으며 VIP 통로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먼저 길을 비켜주는 여권. 이 한국 여권을 가진 남자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일본 여성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와다 레이나입니다. 도쿄에서 태어난 입볼로열 호텔 체인의 상무이사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의 이름값과 돈으로 특별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왔죠. 하버드 MBA를 졸업하고 호텔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만 솔직히 모든 건 아버지 덕분이었습니다. 레이나, 이번 싱가포르 출장은 특별해. 호텔 연합 글로벌 포럼에서 우리 회사를 대표할 기회야. 출장 준비를 하면서 파트너십 서류를 훑어보는데 한국계 AI 호텔 솔루션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한국 회사와 파트너십을? 제 질문에 아버지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어요. 시대가 변했어. 그들의 기술력이 필요해.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이라니, 일본보다 한 수 아래인 나라. 항상 우리를 따라오기만 했던 나라가 아닌가요? 과거 소개팅에서 한국인이라고 했을 때 거절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 남자의 이름이 강지훈이었죠? 출발 전날 협력회사 프로필을 보던 중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CEO 사진에서 강지훈의 얼굴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 소개팅에서 했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국인이세요? 아, 죄송하지만 제 기준에는 안 맞네요. 저희 집안은 아시아에서도 일본이나 서구권만 교류하거든요. 그날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제 그 남자를 다시 만나야 한다는 사실이었죠. 그것도 세계적인 기업 대표로서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강지훈의 회사 프로필을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하버드 출신, 실리콘밸리 경력, 글로벌 투자사들의 지원,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미팅이 아니었어요. 제 과거의 교만함이 돌아와 정면으로 마주치는 순간이 될 것 같았습니다. 싱가포르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어떻게 그를 마주할 수 있을까? 날 기억할까? 기억한다면 복수하려 들진 않을까? 제 머릿속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닛볼로열의 공주님으로 살아온 제게 이런 감정은 낯설었어요. 누군가에게 고개를 숙여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도착 20분 전 아버지가 제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말씀하셨습니다. 레이나,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야. 개인 감정은 배제하고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비행기가 싱가포르 창의공항에 착륙하기 시작하면서 제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제 곧 그와 마주하게 될 테니까요. 과거에 제가 무시했던, 그리고 지금은 세계가 주목하는 남자와 말입니다. 창의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강지훈이 나타날 것 같아서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공항 직원이 다가왔죠. 강지훈 대표님 일행이신가요? 아버지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닛볼로열 호텔의 사와다입니다. 그 직원은 약간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강 대표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뒤에서 걸어나온 강지훈이 직원에게 미소를 지었죠. 안녕하세요. 기다리셨나요? 직원은 갑자기 화난 표정이 되었습니다. 대표님, 이쪽으로 오세요. VIP 입국 심사장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순간 얼어붙었어요. VIP 입국 심사장이라니? 보통 국가 원수나 최상위 외교관들만 이용하는 곳 아닌가요? 그런데 한국 여권을 든 사람이 VIP 대우를 받는다고요? 저와 아버지는 일반 입국장으로 향했습니다. 길게 늘어선 줄을 보면서 제 얼굴이 붉어졌어요. 평소 같으면 특별 대우를 받았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사와다 가문이 아닌 강지훈이 VIP였죠. 40분이나 기다려야 한다고요? 아버지가 불평했습니다. 저도 입술을 깨물었어요.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주변을 둘러보니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지친 표정으로 줄을 서 있었죠. 그 사이에 끼어있는 저의 모습이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입국 심사대까지 30분이 넘게 걸렸어요. 드디어 입국 심사를 마치고 수화물을 찾아 출구로 향했을 때 저는 그를 발견했어요. 환영 라운지에 앉아 칵테일을 마시고 있었죠. 노트북을 열고 일하면서요. 마치 자기 집 거실에 있는 것처럼 편안해 보였습니다. 저 사람,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도 그를 보고는 표정이 굳었습니다. 호텔로 바로 가자.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강지훈이 우리를 발견하고 일어섰죠. 그는 우아하게 걸어와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와다 회장님, 레이나 씨, 반갑습니다. 비행은 어땠나요?
그의 일본어는 완벽했어요. 억양까지.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가 저를 알아본 것인지 아니면 미팅 전에 조사를 한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괜찮았네. 아버지의 대답은 냉랭했습니다. 강지훈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제가 준비한 차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호텔로 가시겠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거절하려 했지만 아버지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고맙지만 우리 차량이 있네. 강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호텔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저녁 환영 리셉션에서요. 그가 떠난 후 저는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여권으로 어떻게 저런 대우를 받는 거죠? 이해가 안 돼요.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세상이 변했구나. 레이나, 글로벌 비즈니스에서는 국적보다 능력이 중요해진 시대야. 우리가 탄 차량이 공항을 빠져나가는 동안 저는 창밖으로 강지훈이 탄 고급 리무진이 먼저 출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질투, 분노? 아니면 호기심? 싱가포르의 화려한 도시 풍경이 창밖으로 펼쳐졌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과거에 제가 거절했던 사람이 이제는 VIP 대접을 받고 전용 리무진을 타고 완벽한 일본어로 대화하고 있었죠. 제 세계관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리무진은 싱가포르에서 가장 화려한 호텔 앞에 도착했습니다. 마리나 베이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7성급 호텔이었죠. 평소라면 이런 장소에 발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을 테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로비로 들어서는 순간 또다시 강지훈의 뒷모습이 보였으니까요. 호텔 지배인이 직접 나와 그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강 대표님, 환영합니다. 스카이 프레지덴셜 스위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스카이 프레지덴셜 스위트라고? 그건 이 호텔의 최상위 스위트룸으로 일반적으로 국가 원수나 세계적인 셀러브리티들만 이용하는 공간이었습니다. 하룻밤에 몇만 달러가 넘는 방이죠. 지배인의 안내를 받아 강지훈이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도 체크인 카운터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우리도 분명 좋은 스위트룸일 거야. 아버지는 립볼로열의 회장이잖아. 리셉션에서 웃는 얼굴로 직원이 맞이했습니다. 사와다 회장님, 환영합니다. 예약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의 표정이 갑자기 변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예약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우리는 한 달 전에 예약했어. 직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키보드를 두드렸죠. 시스템상에는 일반 디럭스 더블룸으로 확인됩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말도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최소한 주니어 스위트 이상을 이용했어요. 확실히 체크해보세요. 직원이 매니저를 불렀고 그가 우리에게 정중하게 설명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현재 모든 스위트룸은 예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아버지가 분노했어요. 누가 모든 방을 예약했지? 매니저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강 대표님 측에서 글로벌 포럼 관련 모든 프리미엄 객실을 이미 예약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어요. 강지훈이 모든 고급 객실을 선점했다고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의도적인 행동이었죠. 이건 말도 안 돼요. 우리는 립볼로열의 사와다 가문입니다. 일본의 명문가를 이렇게 대할 수는 없어요. 제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매니저는 더욱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강 대표님은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이 호텔의 미래 파트너십을 논의하는 중요한 손님이십니다. 그 말에 제 자존심이 산산조각 났어요. 아버지도 말문이 막혔습니다. 립볼로열보다 강지훈의 회사가 더 중요한 파트너라니 이건 업계의 권력 구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신호였죠. 결국 우리는 일반 더블룸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으로 들어서자마자 아버지가 전화기를 들어 회사 비서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장 이 호텔의 정보를 모두 수집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파악하라고. 방에 도착한 지 30분 만에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호텔 직원이 와인 한 병과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강지훈 대표님의 선물입니다. 메모도 함께 왔습니다. 작은 카드에는 강지훈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사와다 회장님과 레이나 씨, 긴 여정 후 편안히 쉬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 리셉션에서 뵙겠습니다. 강지훈. 그 메모를 읽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요동쳤습니다.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어요. 더 복잡한 무언가가 있었죠. 저는 그 카드를 손에 쥐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그를 마주해야 할까? 그랜드 볼룸에 들어서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세계 각국의 호텔 업계 인사들과 투자자들이 샴페인을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 강지훈이 있었습니다. 그는 완벽한 턱시도 차림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자연스러운 미소와 여유로운 대화 방식이
마치 이 자리의 주인공처럼 보였습니다. 불과 몇 년 전 제가 소개팅에서 거절했던 그 남자가 맞나 싶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강지훈이 우리를 발견하고 미소를 지었어요. 사와다 회장님, 레이나 씨, 오셨군요. 와인은 마음에 드셨나요? 아버지는 냉랭하게 대답했습니다. 고맙네. 강지훈은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를 소개했어요. 일본 최고의 호텔 체인 립볼로열의 사와다 회장님과 따님 레이나 씨입니다. 그의 소개가 끝나자마자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그들은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예전처럼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는 않았어요. 과거에는 립볼로열이라는 이름만으로도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말이죠. 리셉션에서의 대화는 주로 AI 호텔 자동화 시스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주제에 대해 깊이 알지 못했어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는 점점 대화에서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포럼의 공식 순서가 시작되었어요. 첫 번째 기조연설자로 강지훈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것은 단순한 호텔 자동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 중심의 AI 혁명입니다. 그의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자 객석은 곧 집중력으로 가득 찼어요. 강지훈은 호텔 AI, 룸서비스, 시니어 친화적 시스템, 다국어 실시간 통역 서비스 등을 선보였습니다. 제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혁신적인 기술들이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의 에코 호스피탈리티 시스템이었어요. 에너지 절약과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기술의 핵심은 차가운 효율성이 아닌 따뜻한 환대입니다. 우리는 기술로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로 인간의 가치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의 연설이 끝나자 전체 객석이 일제히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저도 모르게 일어나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강지훈의 비전은 너무나 명확했고 그의 열정은 전염성이 있었죠. 그런데 마지막 순간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이 기술 꿈꾸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몇 년 전 한 일본 여성의 거절이었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순간적으로 저에게 향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계속 말했죠. 그녀는 제 출신을 이유로 저를 판단했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국적이나 배경이 아닌 능력으로 평가받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객석에서는 다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얼어붙었어요. 그는 분명 나를 겨냥해 말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분노나 굴욕감보다는 다른 감정이 더 컸어요. 부끄러움, 아니면 후회? 연설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강지훈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일본 대표단까지도요. 우리 경쟁사의 CEO가 열심히 명함을 건네며 협력을 요청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세상이 완전히 뒤집힌 것 같았습니다. 리셉션이 끝날 무렵 강지훈이 제게 다가왔어요. 레이나 씨, 내일 시간 되시면 저희 기술 데모를 보러 오시겠어요? 립볼로열의 맞춤형 제안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그 안에서 증오나 복수심은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진지한 비즈니스 제안처럼 느껴졌죠. 네, 보러 가겠습니다. 제 대답은 짧았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가 말했어요. 그의 기술은 인정할 만하다. 하지만 우리가 굴복할 필요는 없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갑작스러운 폭우가 싱가포르를 덮쳤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면서 오늘의 일정을 확인했죠. 오전에는 포럼 세션, 오후에는 강지훈의 기술 데모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포럼 세션 중에 저는 계속 강지훈을 관찰했어요. 그는 발표자들의 질문에 명쾌하게 답변하고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펼쳤습니다. 그의 전문성과 지식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제가 과거에 얼마나 피상적인 기준으로 그를 판단했는지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오후 3시경 강지훈의 기술 데모가 리조트의 컨퍼런스 센터에서 시작되었어요. 저는 조금 긴장된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강지훈이 직접 시연을 주도했죠. 그의 AI 시스템이 어떻게 호텔 경험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지 보여주었어요. 이 시스템은 고객의 과거 선호도를 분석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오신 고객이라면 그의 설명이 계속될 때였어요. 갑자기 모든 전원이 나갔습니다. 컨퍼런스 룸이 완전한 어둠에 잠겼어요. 사람들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고 곧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진정하세요, 모두. 강지훈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어요. 비상전원이 곧 작동할 겁니다. 하지만 30초가 지나도 비상등이 켜지지 않았죠. 누군가가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비상등이 작동하지 않아요. 어떻게 된 거죠? 호텔 매니저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태풍이 전력 시스템에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모두 침착하게 자리에 계세요. 하지만 그때 강지훈이 휴대폰 불빛을 켜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시스템 백업 센터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시겠어요? 매니저는 망설였지만 강지훈의 단호한 표정에 곧 안내했어요. 약 10분이 지났을까요? 갑자기 로비와 중앙 계단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완전한 전력 회복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빛이었어요. 방송이 흘러나왔죠. 모든 고객께서는 안전하게 로비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엘리베이터는 제한적으로 운행됩니다. 사람들이 천천히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버지와 함께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15층이 있었기에 걸어 내려가야 했죠. 어두운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제 하이힐이 발목을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9층쯤 되었을 때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발목이 접혀 넘어졌습니다. 아야! 저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어요. 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돌아봤지만 좁은 계단에서 그가 도울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자신의 안전에 급급해 그냥 지나쳤어요. 저는 벽을 짚고 일어나려 했지만 발목의 통증이 너무 심했습니다. 항상 특별 대우를 받던 제가 비상 상황에서 그저 한 명의 무력한 여성일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고 휴대폰 불빛이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강지훈이었어요. 괜찮으세요? 레이나 씨?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부끄러움과 고통으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그가 제 상태를 빠르게 살폈습니다. 발목을 다치셨군요. 이대로는 내려갈 수 없겠어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지훈이 갑자기 제 앞에 쪼그려 앉더니 말했어요. 엎혀요. 제가 내려드리겠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저는 거절하려던 제 말을 그가 부드럽게 끊었습니다. 지금은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예요. 안전이 우선입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발목의 통증이 심해지는 것을 느끼며 결국 그의 등에 엎였습니다. 그가 저를 업고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위급한 상황에서도 그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어요. 로비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우리를 주목했습니다. 강지훈이 먼저 저를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히고 호텔 의무실에서 가져온 구급상자로 제 발목을 살펴봤어요. 다행히 골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의 손길은 의외로 부드럽고 능숙했습니다. 의료용 테이프로 제 발목을 감싸면서 그가 말했어요. 대학 시절에 의대를 잠시 다녔었거든요. 결국 IT로 방향을 바꿨지만 기본적인 응급처치는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실리콘밸리 출신의 IT 전문가이자 의료 지식도 있고 전기 시스템까지 다룰 줄 아는 사람.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죠? 제 질문은 거의 속삭임처럼 나왔어요. 강지훈은 발목 치료를 마치고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지금도 날 싫어할 이유는 없죠. 그땐 그냥 날 몰랐던 거예요. 그의 말에는 원망이 아닌 이해와 포용이 담겨 있었어요. 정전은 약 3시간 후에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그동안 강지훈은 호텔 직원들과 함께 시스템 복구를 도왔고 투숙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했어요. 그는 진정한 리더처럼 행동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영웅처럼 대했죠. 저는 소파에 앉아 그런 그를 지켜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그때 그를 알아봤다면 지금 내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날 밤 제 방으로 돌아왔을 때 문 앞에 작은 선물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발목 보호대와 진통제 그리고 작은 메모가 있었어요. 내일 회의 전에 의사를 불러 제대로 검진받으세요. 아침 9시에 로비에서 뵙겠습니다. 강지훈.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변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름 붙일 수는 없었지만 분명 과거의 편견과 오만함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의사의 진료를 받고 나니 다행히 발목은 단순 염좌였습니다. 전문적인 처치와 붕대를 감고 로비로 내려갔어요. 약속한 대로 강지훈이 기다리고 있었죠. 어떠세요? 많이 좋아지셨나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덕분에요. 의사가 강 대표님의 응급처치가 정확했다고 하더군요. 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오늘은 휠체어를 준비했어요. 회의장까지 편하게 이동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의 세심함에 놀랐습니다. 아버지조차도 이런 부분을 신경 쓰지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휠체어에 앉아 회의장으로 향하는 동안 강지훈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사실 어제 하려던 데모를 오늘 마저 보여드리고 싶어요. 특히 일본 시장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이 있거든요. 회의장에 도착해서 그의 프레젠테이션을 보는 동안 저는 점점 더 그의 비전에 매료되었어요. 그가 개발한 시스템은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진정한 서비스 혁명이었습니다. 특히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담긴 기능들이 인상적이었죠. 점심시간, 강지훈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아버지는 다른 경영진들과 식사 중이었어요.
레이나 씨,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다음 달에 서울 본사에서 일본 호텔 산업을 위한 특별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인데 립볼로열과 공동 프로젝트를 논의해보면 어떨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제안을 넘어선 의미가 있었어요. 한국 기업과의 협력, 그것도 제가 과거에 무시했던 사람의 회사와 왜 하필 우리 회사인가요? 일본에는 더 큰 호텔 체인들도 많은데 립볼로열은 전통과 혁신의 균형이 완벽한 회사죠. 제 AI 시스템은 그런 가치와 가장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레이나 씨와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그의 솔직한 말에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로맨스라고 단정할 수도 없었죠. 무언가 더 복잡하고 더 깊은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아버지를 설득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저녁, 아버지에게 강지훈의 제안을 전했을 때 예상대로 폭발적인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말도 안 돼. 내 딸이 그 한국 남자한테 고개를 숙여? 절대 안 돼. 아버지의 얼굴이 붉게 변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호텔 스위트룸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버지, 이건 비즈니스예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면 안 돼요.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내면에서는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비즈니스, 그 남자가 너에게 관심이 있다는 걸 모르냐? 그리고 설사 순수한 비즈니스라 해도 우리는 일본 회사야. 한국 기업의 기술을 의존할 수는 없어. 아버지의 말에는 오래된 편견과 자존심이 묻어났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아빠가 틀렸어요. 시대가 달라졌다고요. 지금은 국적보다 기술과 비전이 중요한 시대예요. 제 말에 아버지는 충격을 받은 듯했어요. 평생 저는 아버지 의견에 반박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어요. 내가 틀렸다고? 내가 감히 나에게 그런 말을? 아버지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맞아요. 아빠가 틀렸어요. 강지훈 대표님의 기술은 우리 호텔의 미래를 바꿀 수 있어요. 그걸 거부하는 건 단순한 자존심 때문이죠. 아버지는 말문이 막힌 듯했어요. 내가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직접 가서 확인해봐. 서울에 가서 그 회사를 둘러보고 와. 그리고 허점을 찾아내. 그의 말은 승낙이자 도전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하지만 제가 본 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할 거예요. 그날 밤 강지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서울 방문을 수락합니다. 립볼로열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어요. 그의 답장은 간단했어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당신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여행이 아닌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겠다고요.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제 자신의 결정으로 내딛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강지훈은 직접 나와 있었어요. 이번에는 제가 VIP 입국 심사대로 안내받았고 공항을 빠르게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강지훈의 배려였겠죠. 서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레이나 씨, 그의 미소는 따뜻했어요. 차를 타고 시내로 향하는 동안 저는 창밖 풍경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도쿄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느낌이었어요. 더 역동적이고 더 생기가 넘치는 듯했습니다. 이번 방문이 레이나 씨의 편견을 조금이라도 바꿔줬으면 좋겠네요. 강지훈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미 많이 바뀌었어요. 싱가포르에서요. 회사 투어는 제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연구실에서는 최첨단 AI 시스템이 개발 중이었고 테스트 호텔룸에서는 실제 환경을 구현해 서비스를 검증하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휴먼 터치 부서였습니다. 이 부서는 기술이 인간미를 잃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해요. 강지훈이 설명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AI도 인간의 따뜻함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으니까요. 점심 식사로 그가 저를 데려간 곳은 회사 구내식당이 아닌 근처의 작은 한식당이었어요. 그곳에서 처음 먹어본 순두부찌개의 맛은 놀라웠습니다. 매콤하면서도 부드러운 그 맛에 저는 감탄했어요. 한국 음식이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요. 제 솔직한 감상에 그가 웃었습니다. 아직 많은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오후에는 스마트타워를 방문하실 거예요. 스마트타워는 그의 회사가 설계한 미래형 호텔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AI 제어되면서도 어딘가 따뜻한 느낌이 있었어요. 로봇이 서빙하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저는 이런 환경이 생각보다 차갑지 않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비결이 뭔가요? 이렇게 첨단 기술을 사용하면서도 어떻게 따뜻함을 유지하나요? 제 질문에 강지훈은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기술의 목적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니까요. 우리는 항상 이 기술이 누구를 행복하게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하루 종일의 일정을 마치고 저녁에 강지훈은 저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강지훈이 저를 테라스로 안내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도쿄와는 다른, 하지만 그만큼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어떠세요, 서울은? 그가 물었어요. 저는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아름답고 따뜻해요. 기술도, 사람도요. 강지훈이 미소 지었습니다. 레이나 씨가 그렇게 느껴주셔서 기뻐요. 내일은 우리 연구소를 보여드릴게요. 립볼로열과 어떤 협력이 가능할지 구체적으로 논의해봤으면 합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오늘 하루 동안 본 것들을 곱씹어봤어요. 한국에 대한 저희 모든 편견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3일간의 서울 방문을 마치고 도쿄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공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어땠어? 그 한국 회사? 첫 마디부터 그의 어조는 냉랭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들의 기술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어요. 그리고 협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경쟁에서 뒤처질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서울에서 본 모든 것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듣기만 했어요. 그의 침묵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버지의 사무실로 불려갔습니다. 레이나, 내 보고서를 읽었다.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어. 우리는 그 한국 회사와 협력하지 않을 거야. 제 심장이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아버지, 왜요? 립볼로열은 100년의 역사를 가진 회사야. 우리는 항상 자체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왔어. 외부 기술에 의존하는 순간 우리의 정체성은 사라져.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건 단순한 자존심이었고 비즈니스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이사회에 사임서를 제출하겠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저는 강지훈 대표님의 회사와 일본 지사 설립을 추진하려고 해요. 립볼로열이 변화를 거부한다면 제가 그 변화를 가져오겠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어요. 내가 감히 사와다 가문의 딸이 한국 회사를 위해 일한다고? 절대 용납할 수 없어. 저는 더 이상 사와다 가문의 딸로만 살고 싶지 않아요. 저 자신으로 살고 싶어요. 제 이름으로, 제 결정으로 살아갈 거예요. 아버지는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그는 평생 딸의 반항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제가 사무실을 나서기 전 그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그 결정을 후회하게 될 거야. 레이나,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처음으로 제 자신의 목소리를 따르는 거니까요. 그날 밤, 제 아파트에서 짐을 정리하면서 전화가 울렸어요. 강지훈이었습니다. 레이나 씨, 괜찮으세요? 연락이 없으셔서 걱정했어요. 네, 괜찮아요, 사실.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이사회를 사임하기로 했거든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말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저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아버지와의 대화, 제 결심,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그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많이 힘드셨겠네요. 하지만 그런 결정을 내리신 걸 존경합니다. 쉽지 않았을 텐데 사실 생각보다 쉬웠어요.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되어 있었나 봐요. 제 대답에 그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럼 다음 단계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일본에서 당신의 회사 지사를 함께 설립하고 싶어요. 제가 립볼로열에서 쌓은 경험과 인맥을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강지훈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좋은 제안입니다. 하지만 먼저 서울로 와서 본사에서 몇 개월간 교육을 받으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 기술과 철학을 제대로 이해하신 후에 일본 진출을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의 제안은 합리적이었어요. 그렇게 할게요. 일주일 안에 모든 정리를 마치고 서울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쿄의 밤하늘, 너무나 익숙한 풍경이었어요. 9년을 이곳에서 살았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을 위해 떠나야 했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이상하게도 자유로웠어요. 다음 며칠간 저는 회사 사임 절차를 밟고 아파트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녀는 아버지의 분노에 대해 사과했고 제 결정을 지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적어도 한 사람은 제 편이었으니까요. 서울행 비행기를 타기 전날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항상 위압적이었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더 이상 그의 그늘 아래 있지 않았으니까요. 떠나기 전에 인사드리러 왔어요. 제 말에 아버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가 말했어요. 내가 돌아올 때 립볼로열의 문은 항상 열려 있을 거야. 그것은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보였습니다. 감사해요, 아버지. 하지만 제가 돌아온다면 동등한 파트너로 돌아올 거예요. 아버지의 그림자가 아닌 제 자신의 성취를 가지고요. 다음 날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메시지가 왔습니다. 강지훈이었어요. 안전하게 오세요. 서울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도쿄의 풍경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사와다 레이나. 그 이름은 여전히 제 것이지만 이제 그 의미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니폴로열 회장의 딸이 아닌 자신의 길을 선택한 한 여성의 이름이었어요. 서울에 도착했을 때 강지훈이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를 보는 순간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의 미소에는 위로와 격려, 그리고 무언가 더 깊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레이나 씨. 그가 제 캐리어를 받아들며 말했어요. 공항을 나와 서울의 야경이 펼쳐진 도로를 달리면서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진짜 원하는 이름으로 살게요. 사와다 레이나 말고 나로서. 강지훈이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환영합니다. 새로운 시작으로. 서울의 불빛이 우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과거에 제가 무시했던 도시, 무시했던 사람. 하지만 이제는 제 새로운 인생의 시작점이 되어주었어요. 이 선택이 옳은 것인지는 미래만이 알겠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제 마음이 확신으로 가득 찼습니다. 처음으로 진정한 나로 살아가는 기분이었으니까요. 지금까지 사와다 레이나였습니다. 저의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감동적인 사연을 나누고 싶은 감동의 수다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